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사랑, 우정, 신뢰, 명예, 그리고 행복의 본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나지막이 덧붙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전부가 아닌 것들마저 지키기 어려워. 이 말 속에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과 딜레마가 담겨 있습니다. 돈을 최고라 말하면 속물이라 손가락질 받지만 돈의 부재가 주는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감히 돈의 가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주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돈을 단순히 탐욕의 상징이나 물질적 가치로만 보는 얕은 시선에서 벗어나 그것이 우리 삶의 구조를 어떻게 지탱하고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비추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이 조각이나 디지털 숫자를 넘어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 재능과 땀이 응축된 에너지의 결정체이며 가능성을 담보하는 삶의 교환권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말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사줄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을 막을 방패조차 가질 수 없다. 그의 말처럼 돈은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닐지언정 우리를 불행의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최소한의 우산이자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이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위협받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장 생존의 토대, 그 위에 피어나는 가치들, 인생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꿈, 이상, 사랑, 관계는 모두 이 나무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꽃과 달콤한 열매를 보며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입니다. 이 토양이 척박하고 메마르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토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 즉 돈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가난의 가장 잔인한 점은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한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다음 달의 월세와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자아 실현이나 원대한 꿈은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예술가가 그린 그림은 처절할 수는 있어도 그 처절함이 늘 위대한 예술로 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저 굶주림 속에서 붓을 꺾게 마련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냉철하게 말합니다.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헤어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빚의 수렁은 당신의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일 것이다. 그의 말처럼 경제적 결핍은 단순히 물질의 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여유를 앗아가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날카롭게 만듭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라고 외치던 연인들도 지긋지긋한 가난 앞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등을 돌리기 쉽습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역시 경제적 문제라는 것엔 파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단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돈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장 돈이라는 거울, 그 사람의 가치를 비추다. 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쥐고 있는 사람의 손에 따라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돈은 종종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돈을 버는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눈물을 대가로 얻은 분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 정직한 땀과 노력,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돈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성실함과 능력을 증명하는 훈장이 됩니다. 이런 돈은 단순한 부를 넘어 성취감이라는 값진 감정을 선물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그 대가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경험은 강력한 자기 긍정의 원천이 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오직 자신의 쾌락과 과시를 위해 돈을 흩뿌립니다. 그들의 소비는 더 큰 공허함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돈의 주인이 된 사람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교육, 건강,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소비하며 여행, 문화,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눕니다. 기부, 환원. 이런 사람에게 돈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는 강력하고 선한 도구가 됩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할 때 그 돈은 효라는 가치를 실현합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쓸 때 그 돈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조건 없이 건네는 돈은 우정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이처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돈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인 셈입니다. 3장 관계의 윤활유. 때로는 접착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 수많은 관계의 망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랑이나 우정을 살 수는 없다고 말하지만 돈이 없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우정마저 잃기 쉬운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은 가난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소멸시킨다. 그의 말처럼 경제적 궁핍은 희망이라는 관계의 동력을 앗아갑니다. 부부 사이의 돈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처음에는 사소했던 말다툼이 서로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불신으로 번져나갑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할 거야? 라는 말이 앞서게 되는 순간 관계의 낭만은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만이 남습니다. 자녀에게 남들만큼 해주지 못한다는 부모의 죄책감은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적 안정은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줄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에 가격표를 보지 않고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여유,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 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 친구의 경조사에 두둑한 봉투를 건넬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돈이 있기에 가능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코 속물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가장 인간적인 마음의 발현입니다. 돈은 때로 관계의 접착제가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이 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오랜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에 빠졌을 때 힘내라는 100마디의 위로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돈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 상대방을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는 신뢰와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돈이 없어서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이라면 돈이 관계를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이해할 것입니다. 사장 자유를 향한 날개, 성취라는 이름의 동력. 만약 당신이 돈 걱정만 없으면 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며 당신은 이미 돈이 자유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방탕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삶에서 벗어날 자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가치를 추구할 자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킬 자유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그녀의 저서 자기만의 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픽션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여성이나 작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독립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물리적, 정신적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통찰입니다. 매일 아침 생존의 전선으로 떠밀려 나가는 사람에게는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돈에 대한 걱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해버린다면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공간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은 성취감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시도해볼 기회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가게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다는 여행의 소망, 이 모든 것은 돈이라는 연료가 주입될 때 비로소 현실의 엔진을 켜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 나도 할 수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과 삶에 대한 깊은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무덤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멋진 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돈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자원, 그리고 기회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성취일 것입니다. 5장 진정한 부를 향한 여정.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돈을 인생의 전부인 양 숭배하는 것도, 돈은 더러운 것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도 모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현명한 선장은 파도의 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이용해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물신주의도, 돈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정신승리도 아닌 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며 다루는 금융적 지혜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아직 그 누구도 부자로 만들어준 적은 없다. 이 말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많은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란 돈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이 생존의 토대임을 알기에 성실히 부를 일구지만 돈보다 소중한 가치, 건강, 관계,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돈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알기에 부끄럽지 않게 벌고 가치 있게 씁니다. 그들은 돈이 관계의 윤활유임을 알기에 자신의 부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들은 돈이 자유를 향한 날개임을 알기에 뜻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갑니다. 이제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물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정직하게 노력하며 얻은 부를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돈의 주인이자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돈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흐름을 읽고 튼튼한 배를 띄우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 강물을 따라 우리가 꿈꾸던 그 어떤 바다로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항해의 나침반과 연료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돈의 진정한 가치이자 의미입니다.